자, 이번 시간은 바람이 고요해도 때가 되면 꽃잎은 떨어진다. 이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합시다. 바람이 고요해도 때가 되면 꽃잎이 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학생과 노학자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찾도록 할 테니까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함께 수업을 듣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지금 행복에 대해 수업을 받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언제 행복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건가요? 꼭 중년의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청춘, 젊음의 시절은 꼭 아프고 불행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학생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네요. 유학자, 그럴 리가 있겠는가? 행복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다가오는 것이라네. 즐거운 여름밤, 서늘한 바람이 알려주는 것들도 적지 않은 법이지. 바람이 고요해도 때가 되면 꽃잎은 떨어지니 말일세.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여름밤, 서늘한 바람이 알려주는 것들도 적지 않은 법이지. 바람이 고요해도 때가 되면 꽃잎은 떨어지니 말일세.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렇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삶 속에서 행복하다는 것일 텐데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죠? 행복을 위해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학생이. 자,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겠나? 설악산을 한마디로 묘사해보라면 웃고 말지 않겠나? 삶은 수없이 많은 설악산 같은 것에 집합체 아닌가? 네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수업을 하고 있으니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삶은 억압을 만들어내는 자와 그것을 해방하는 자 사이 투쟁의 역사네. 이때 행복은 항상 해방자 편일세. 행복하려면 억압을 해방하는 편에 서야 한다는 말이군요. 억압과 해방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이지. 억압자 편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법이지. 왜 그렇죠? 보통 세상은 억압자, 힘 있는 자가 행복하지 않나요? 노학자가 말합니다. 억압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자 아니겠나? 권력과 힘을 가진 자 편에 선다는 것은 평등관계, 평등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멀어지려는 것이니 담장 높은 성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셈이네. 행복할 리가 있겠는가? 자,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담장 높은 성벽 속에 스스로 가두는 셈이네. 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찾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고 옆에다 메모하세요. 행복할 리가 있겠는가?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오히려 사람들과 떨어져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행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신병적 증상이네. 정신병적
정신적, 정신병적 증상일 뿐.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지.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 자존감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음,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함과 동시에 타인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니 자신에 대한 자존감만 주장한다면 그건 광인의 증상과 다를 바 없지.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노트를 준비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읽었던 바를 노트에 메모하면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야, 학생, 자존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요. 자존감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학자는. 자, 어쨌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계기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을 지속한다면 행복으로 다가서는 길에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은데 앞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무언가 바뀌어야 하겠지요. 뭐 그야 그렇겠지. 어떻게 자신을 바꾸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나?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겠지. 단 사람이 바뀌기 위한 조건은 있네. 그게 뭐죠? 조용히 시원하고 향기로운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고독, 태양이 자신을 불태우는 듯한 열망,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른 존재로 탄생시킨다네. 고독과 열망. 열정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고독은 의외군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성장하는 법이지. 그 이유는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 걸세. 언뜻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조리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행복은 무너질 텐데 그런 것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부조리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 노학자가 어떻게 답하는지 봅시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해 곤란해지기 쉽지. 우리는 냉철해야 하네.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논리적, 합리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라는 말이지. 당황하지 말고 논리적, 합리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갈 것. 부조리한 억압에 대항하기 위한 냉철한 투쟁은 내가 약자이면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내가 강자라면 더 고귀하게 만들 것이야. 이는 행복의 조건일세. 학생이 약간 반론을 제기합니다. 논리적,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네.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해야 하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지 않겠나.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에 냉철한 투쟁은 반드시 포함될 걸세. 그렇군요. 자,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타인을 위한 삶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그게 정말 타인을 위한 삶이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이를 위해 하는
희생도 정말 아이만을 위한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겠지? 타인을 위한 삶이 행복을 위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타인을 위한 삶. 그렇습니다. 엄마도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한,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네 말에도 일리가 있군. 그렇죠. 타인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엄밀히 파고 들어가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것일 수 있으니 순수하게 타인만을 위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에 모든 일이 타인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도 오해라네. 사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지.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마저 없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네. 자, 어렵군요.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마저 없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 음, 네, 좀 더 노력합시다. 네, 목적 없이 살라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 다음은 즐거운 여름밤, 서늘한 바람이 알려줄 테니 걱정할 것 없네. 지난번에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또 나오는군요. 즐거운 여름밤, 서늘한 바람이 알려줄 테니 걱정할 것 없다. 저절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군요. 그건 운명론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운명론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이네. 젊은 자네들이 운명론이라니. 그럼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면 무엇을 위한 것이겠나?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면 무엇을 위한 것이겠나? 뭘까요? 자, 계속 합시다. 자신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면 무슨 난센스 퀴즈 같군요.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면 신이나 귀신이 아닌 한 그런 것은 없겠지. 그 말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네.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지 말라. 자신을 위하는 경우도 타인을 위하는 경우도 그 전제는 나와 타인에 대한 구분이지. 이 확실한 구분과 분별이 있는 한 어떤 경우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네. 음,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말고 살아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성인군자라면 가능하겠지만 모두 타인을 이용하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쉬었다면 벌써 행복한 세상이 됐겠지. 큰 바위는 어떤 풍파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마음도 그에 못지않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은 감동과 친구지. 또 노력하라는 말이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없으신가요? 자네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이니 조금 더 알려주겠네.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일부러 느끼는 것일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일부로 느끼는 것일세. 이때 자연스럽게 다른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네. 자신이 성장하면 행복도 다가오는 법이지. 자,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말라는 의미가 타인의 생각을 내 일부로 생각하라는 말이군요.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조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을 내 생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 지혜는 급증된다네. 지혜의 습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란 쉽지 않지. 그래서 너무 많은 독서도 좋지 않다고 했던 것이네. 지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법이니까. 이처럼 책도 그렇지만 타인의 생각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벽이 허물어지지. 무조건적인 것은 물론 아니네. 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조건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군. 그런데 선생님, 요즘 나를 찾으라고 말을 많이 듣는데 나를 찾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나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세. 자네는 나를 찾는 게 무엇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나를 찾는 게 무엇을 찾는 것인가? 내 존재를 찾거나, 내 가치를 찾거나, 내 삶의 목적을 찾거나, 내 행복을 찾거나, 그런 것 아닐까요? 말하다 보니 나를 찾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최고의 행복, 삶의 목표, 이런 것들과 같은 말이네요. 그렇네. 나를 찾는 것이 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의미라면 당연히 나를 찾으면 행복도 찾는 것이겠지. 그렇겠죠. 그렇겠군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으나 찾지 못하나 별 차이 없는 법이라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으나 찾지 못하나 별 차이 없는 법이라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에 메모도 좀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모가 마친 사람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학생, 그건 또 무슨 말이죠? 행복은 천 개의 퍼즐 조각 맞추기 놀이 같은 것이지. 자신은 그중 한 개의 조각에 한다네. 자신이나 자기 행복을 찾아도 퍼즐 전체를 맞추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네. 행복은 천 개의 퍼즐 조각 맞추기 놀이. 개인의 행복이 전체 세상 행복이 모두 완성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말이군요. 음, 그럴지도 모른다네.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천 개의 퍼즐 모두는 맞출 수 없어도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어느 정도 완성된 그림은 볼 수 있지 않겠나. 잘만 하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걸세. 자기 혼자 행복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닐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렇겠습니다.
하긴 우리가 부처나 예수 같은 성인도 아닌데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음,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원한다면 욕심이겠지요. 잘 이해했네. 그럼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생각하고 인식해 나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네. 생각은 나는 나를 만드는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고, 행위는 나를 조각하는 것일세. 조각되기 전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별로 소용없는 일이네. 행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때가 되면 꽃잎은 떨어진다. 거센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바람이 고요해도 때가 되면 꽃잎은 떨어진다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행복은 타인의 주머니가 아닌 내 주머니 속에 있다라는 주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